안녕하세요. 정재동 김박사입니다. 오늘은 다이어트 상담에 대해서 한번 진행을 해볼 겁니다. 저희가 다이어트 클리닉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다이어트 클리닉에서 환자분들한테 드리는 내용이 사실은 대부분 큰 틀에서 굉장히 많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제 짜잘한 틀에서 환자분들한테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직업인지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설명을 달리 해드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공통된 분모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그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오늘 녹화를 해 놓으면서 이거 그냥 보시면서 다이어트에 대한 팁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 환자분들 내원하시면 요새 사실 한의원이 바빠서 굉장히 설명을 다 드리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을 미리 숙지하고 오시면 도움이 되기도 할 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보시고 나서 모르는 것만 질문해 주시면 그거에 대한 것도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요. 재밌게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환자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환자분 오늘 소개로 오셨네요. 네. 네, 우리 이 환자분 살 진짜 많이 빠지셨었죠. 네. 네, 한 10 몇 킬로 빠지셨죠? 12킬로 정도 빠지신 분 소개로 오셨는데 못 알아보지 않습니까? 12킬로 정도 빠지면. 맞아요. 알아볼 수가 없어요. 10킬로 정도 넘게 빠지면 저희 다른 환자분들도 말씀하시는 게 어머, 이 소개한 사람 오랜만에 만나는데 자기도 못 알아보겠다 그랬다고 그러면서 얼마 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 환자분도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이제 설문지 미리 이제 작성하고 오셨고요. 출산은 있으셨고 그리고 아직 폐경 전이신 거고요. 좋아요. 마지막 출산이 언제셨죠? 17년. 둘째였어요. 둘째였어요. 네. 둘째 낳고 나서 살이 더 잘 안 빠지죠? 둘째 낳고 난 찐 살은 하나도 안 빠지더라고요. 하나도 안 빠졌어요? 첫째 때는 네. 그래도 어느 정도 회복을 했는데 네네. 한 2kg 정도 남기고 회복을 했는데 네. 둘째 낳고 찐 살은 단 하나도 빠지지 않은 데다가 네. 더 찌더라고요. 좋아요. 더 쪘어요. 출산 후에. 빠졌다가 더 쪘어요. 빠졌다가? 조금. 좋아요. 살이 언제부터 쪘냐? 그랬더니 중고등학교 학생 시절, 그리고 출산 후에 감량이 안 됨, 이렇게 나눠 주셨고요. 네. 주전부리를 많이 하신다고 써놓으셨네요. 좋아요. 근육이 지방으로 변하는 게 눈에 보인다. 그 근육에서 지방으로 보이는 게 눈에 보이는 거는 사실은 근육이 막 극적으로 빠지진 않을 건데 지방이 점점 늘어서 더 그렇게 보이시는 걸 겁니다. 군살이 덕지덕지. 네, 군살이 붙는 게 있고요. 외부에서 보내는 시간이 생각보다 꽤 있네요. 자주 나가시는 거고 일은 적당히. 잠은 잘 주무시는 게 아니네요. 꿈을 많이 꾸시는군요. 네. 좋아요. 카페인 감수성이 있으십니까? 뭐 커피 먹으면 잠 잘 못 자거나. 그런 건 없는데 네. 항상 피곤한 잠을 8시간씩 자도 피곤한 느낌이 항상 있어요. 그 경우에는 보통 그 수면 전에 핸드폰을 안 하시거나요. 아니면 커피를 덜 드시는 거 권합니다. 이게 네. 잠을 잔다고 쳐도 꿈을 많이 꾼다는 거는 수면이 깊게 정상적으로 못 듣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카페인은 좀 줄여보시는 게 좋고요. 한약을 처방할 때 저희가 사실은 다이어트 약이라고 그냥 던져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환자분 상황에 따라서 맞춰드리려고 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수면에 대한 건 좀 개선을 시킬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네. 커피는 반드시 줄이셔야 됩니다.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다이어트 한약을 먹으면은 커피를 줄여야 되나요? 꼭? 커피를 되게 좋아해서 이런 분들은 줄여야 됩니다. 잠이 안 오는 사람. 네, 꿈 많이 꾸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뭐 전혀 상관없는 약을 드릴 수도 있는데 뭐 전혀 꿈에 영향을 안 주는 수면에 멀쩡한 약을 드릴 수도 있는데 지옥의 맛이에요. 네, 그래서 그 약은 가능하면 드리진 않습니다. 식습관이 불규칙하다고 되어 있는데 규칙적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다이어트. 좋아요. 아침을 챙겨 먹으라고 하는데 아침에 네네. 일단 입맛이 없고요. 네네. 아침에 입맛이 없다 보니까 점심에 배고파서 좀 많이 먹고 음. 저녁에 대충 먹고 지나간 다음에 야식을 먹고. 육아를 하면은 야식이 어쩔 수 없이 많이 생깁니다. 네. 왜냐면 애들을 자면 스트레스가 풀리고 싶은 그 욕망이 있기 그쵸. 때문에 막 뭘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도 어쩔 수 없이 고쳐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드릴 내용의 제일 핵심들이 이런 내용들인데 조금 더 볼게요. 허겁지겁도 자주 드시고 있고 실패를 굉장히 많이 하셨네요. 운동에서도 실패하셨고요. 운동에서는 다이어트 왜 실패하셨어요? 운동을 해서 체중이 줄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몸이 조금 가볍고 쉐입이 예뻐지는 느낌이 드는 적은 있었는데 네, 체중이 준다든가 그런 적은 없었어요. 전혀 없죠. 사실 맞아요. 활력에는 좀 도움이 되는 거는 활력엔 같았어요. 도움되죠. 맞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살이 빠졌다거나 그런 결론을 보지는 못했고, 튼튼한 돼지가 되죠, 보통. 예, 그런 맞아요. 다음에
운동을 끊으면 살이 더 찌고. 그냥 돼지가 되죠. 네. 맞아요. 좋아요. 자, 이거는 설명을 한번 다시 드릴게요. 다이어트는 1년 전에 하셨고 지나친 감량 목표. 저희는 지금 체중이 어떻게 되시고 몇 킬로까지 빼셔야 됩니까? 지금 여기서 인바디 체크 안 하고 바로 오픈하나요? 아, 네네. 네, 지금 한 58kg 정도 나가고 있고. 아, 네. 네, 50kg로 빼는 게 목표인데 너무 과한가요? 50킬로가 목표군요. 네, 50킬로는 마지막에 본 게 몇 년 전입니까? 7년 전입니다. 7년 전이요. 7년 전이면 출산 전이시네요, 아예? 네, 출산 좋아요. 7년 전에, 좋아요. 7년 전에 내가 먹고 있던 양과 지금의 양을 비교하면 어떤 것 같으세요? 사실 먹는 양은 비슷한 것 같다는 게 제 가장 큰 고민이에요. 좋아요. 더 많이 먹는 것 같지도 않고. 네네. 주전부리도 제가 많이 하는데 주전부리는 원래 항상 늘 좋아했었기 때문에 네네. 그게 먹는 게 정말 크게 영향을 미치냐. 특히 주전부리. 그러니까 이렇게. 왜냐면 네. 양이 중요한 건지 네. 주전부리를 먹어도 조금 먹으면 되는지 그런 게 궁금했어요. 저는 밥은 줄일 수 있어도 좋아요. 주전부리 끊기가 더 어렵더라고요. 오케이, 좋습니다. 과자는 일주일에 7번이나 드시네요? 낮에 먹는 거 밤에 먹는 거 합치면 14회 7번은 그러면. 아니 그거 네네. 합치면 7번은 되는 것 같습니다. 7번쯤 되는 것 같아요. 좋아요. 야식도 주에 4회 정도 하시고요. 식욕은 밤에 주로 증가하죠. 자, 우리는 사실은 특수성이 있어요. 육아를 하시는 분들의 환자분들이 다이어트를 오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뭘 호소하시냐면 야식을 끊을 수 없습니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살을 빼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야식은 반드시 줄여야 되는 부분이에요.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저는 야식을 꼭 먹어야 되는 사람인데요. 야식을 먹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할 때는 보통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저녁을 드시지 말고 야식을 드시라 그럽니다. 끼니는 어쨌든 정해줘야 됩니다. 자, 이제 설명을 하나씩 좀 드려볼게요. 자, 다이어트에서 제일 중요한 건 결국 인풋과 아웃풋이에요. 그죠? 그래서 먹는 양이 얼마나 되느냐, 소모하는 양이 얼마나 되느냐가 제일 관건인데 먹는 양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는 거고 아웃풋을 늘리는 대표적인 건 뭐가 있습니까? 운동이 있어요. 자,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운동은 살이 왜 안 빠지냐면 아웃풋을 늘리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이라는 게 운동을 하면 적응을 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나 1시간씩 걸었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칼로리 소모가 점점 떨어집니다. 필요한. 1시간 걸음 전에는 예를 들어 100kcal 빠졌습니다. 그러면 한 몇 달 걷잖아요? 그러면 한 50으로 줍니다. 몸에서 적응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효율적으로 몸을 쓰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수영을 해서 살을 빼더라도 강도가 점점 높아져야만 이 아웃풋이 유지가 되고요. 운동을 한다면 최고 문제가 뭐냐면 보람차요. 네. 그러면서 먹게 됩니다. 먹어요.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그 죄책감을 정당화시켜요. 운동 이렇게 했는데 먹어도 되지.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환자분이 어떤 운동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새우깡 반봉지를 먹어버린다고 치면 운동한 건 다 도루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튼튼한 돼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는 동안 사실은 운동을 그렇게 권하지 않습니다. 다만 운동을 권할 때 언제 있느냐? 저는 운동해도 식욕이 없어가지고 절대 안 먹어요. 걱정 없는데요? 라고 그럴 때는 하셔도 된다 그러지만 저는 운동을 하고 나면은 식욕이 막 폭발하기 때문에 도저히 안 돼요. 어차피 살 빠지는데 도움도 안 되는 거 하지 마시라 그럽니다. 물론 나중에 대사량을 높이기 위해서 운동을 안 하면 안 될 사람들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필요 없다고 보시면 되고 결국 중요한 게 뭐냐? 인풋을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인풋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는 결국 먹는 양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약을 드릴 때 환자분들한테 꼭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이전에 이 환자분도 그렇고 모든 환자분들이 그렇지만 한약은 기본적으로 무적의 무슨 보검 같은 게 아니에요. 절대로. 결국 뭐냐면 내가 의지가 굉장히 약해서 온 거란 말이에요. 다이어트를 하러 올 때는. 그래서 그 의지가 약해지지 않으려고 저희가 매일매일 카톡을 드려가지고 아침마다 체중을 체크도 해드리는 거고 약이라는 걸 먹으면서 혹은 비용이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의지가 약하는 걸 막아주는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되게 유명한 한방병원에서는 다이어트 비용을 정말로 비싸게 받고요. 그 비용을 친구한테 얘기해 주라 그랬대요. 미친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한대요. 그래가지고 와, 그 돈을 그러면은 못 빼면 이상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기를 쓰고 뺀다는 얘기를 누가 지나가듯이 한 적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한약이 해주는 일은요. 배가 안 고프게 해드립니다. 일단 안 고파야 뭘 안 먹어요. 안 고파야 안 먹는데 살만 빠지기만 해서 안 고파야 빠지는데 중요한 게 뭐냐? 지방만 빠지도록 해드려야 돼요. 한약이 해주는 일 중에 하나가
갈색 지방이라는 것들을 자극을 해가지고 지방만 소비될 수 있게 도와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방만 우선적으로 빠질 수 있게 해드릴 거고, 다른 환자분들도 그렇고 앞에서 자료를 보셨죠. 자료를 보셨던 것처럼 지방이 거의 다가 빠지고 근육은 최소한으로, 혹은 근육이 빠진 것들이 다 체수분의 감소에 의한 변화 정도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거의 근육은 안 빠진다고 보셔야 됩니다. 운동을 안 하면은 근육이 빠진다고 되겠지만 실제로 한약을 복용하고 정상적으로 다이어트를 하면은 다 지방만 빠져서 오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한약의 강점이 있는 거고요. 카톡을 드리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욕을 잃지 않기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럼 한약을 먹으면서 운동도 같이 해도 되나요? 하셔도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하셔도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보람차서 먹지만 않을 자신 있으면 하셔도 돼요. 저는 운동에서 보람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운동할 때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보람차서 먹는다기보다 힘들어서 기진맥진해져가지고 자꾸 뭘 먹었는데, 그래서 항상 궁금했던 게, 그럼 기진맥진해서 힘든 거니까 다이어트 약이랑 보약을 같이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운동을 계속 하실 요량이라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경옥고 같은 약 같이 처방해 드립니다. 운동하기 전후에 경옥고 정도 하나 드시고 좀 기력을 다시 회복해서 운동을 계속할 수 있게 도와주고요. 또 하나의 오해가 뭐냐면 다이어트약을 먹는다고 절대 처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막 힘이 없습니다. 뭐 이런 반응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오히려 흔히 말하는 태음인이라고 하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기운이 나는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하시지, 안 먹어서 힘이 없어서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왜냐면 살이 빠지는 과정은요, 기본적으로 내 몸에 잉여로운 것들을 다 없애는 과정에서 이제 살이 빠지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처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 물론 뭐 빈혈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이제 저희가 다이어트약을 따로 지어드리는 것들이 지금처럼 그런 얘기를 주시면 그런 부분들을 약으로 조절을 해드릴 겁니다. 뭐 아주 보약 처방은 안 하지만 나는 운동을 계속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에너지 소모가 일시적으로 한 번씩 파워풀한 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는 약을 약재를 같이 추가를 해드릴 겁니다. 네, 자 이제 주의사항을 한 번씩 들으면서 가볼게요. 수분은 충분히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뭐 일부러 2리터씩 먹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내가 평소 먹던 양에서 2잔 정도 더 드십시오. 네, 2잔만 더 드시면 돼요. 그렇게 하고 물론 다이어트 하는 동안 입이 너무 마르는 것 같은데 더 드시는 건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는 아무 상관없고, 예를 들어서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할 때도 물은 드셔야 되는 겁니다. 네, 아무 상관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 마셔도 되나요? 괜찮습니다. 네, 드셔야 되니까 아무 문제 없고요. 지방이 배출되는 과정에서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이 너무 부족하면 지방 분해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신 물은 잘 드시는 게 좋고요. 체중은 저희가 언제 측정할 거냐면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다녀오고 아침 식사를 하기 전에 그 사이에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때가 제일 가벼울 때 아닌가요? 제일 변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변수가 적은 타이밍에 체중을 재야지, 밥 먹고 재고 밥 안 먹고 재고 뭐 뛰고 재고 이러면 변수가 너무 많아서 안 됩니다. 차라리 새벽 운동을 하시는 거면 운동을 하시고 나서 매번 같은 타이밍에 재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은 타이밍에 재셔서 뭘 하셔야 되냐면 저한테 카톡 보내주셔야 됩니다. 몇 킬로 나왔는데요? 매일요? 그러면 네, 메일 주시면 제가 그걸 보고. 안 변해도? 그럼요.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 카톡을 씹는 겁니다. 카톡을 씹기 시작하면 의욕이 떨어지고요. 의욕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약을 빼먹고, 약을 빼먹기 시작하면 잘 먹습니다. 대부분 그러면서 연락 두절이 되면서 다이어트에 실패해요. 저랑 카톡만 잘 되시면 시간이 걸리는 문제 잘 빼드리게 될 거고요. 자, 보시면 그래서 그 체중을 재서 체크를 해주시면 제가 어제 뭐 드셨네요, 뭐가 있었네요, 뭐가 없네요, 어떠네요, 뭐 생리를 할 것 같네요, 아닌 것 같은 건 얘기를 드릴 거고요. 잘 빠지게 되면 잔소리 없이 그냥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봬요 이렇게 할 거고, 중간에 궁금한 게 생기시면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는 못 드려도 그날 중에 답변을 계속 드릴 겁니다. 식단 같은 것도 알려주시나요? 식단에 대한 거는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식단은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식단은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식단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얘기가 중요한 게 뭐냐면 하루에 제가 3끼를 다 드시라고 환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3끼 먹고 살을 어떻게 빼요? 뺄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3끼를 다 드셔야 되는데, 우리가 아까 아침을 잘 안 먹는다 그러셨어요. 배가 안 고파서. 그죠? 그리고 점심을 좀 먹습니다 했는데, 우린 그럼 아침에 눈을 떠서 점심에 밥 먹기 전까지 아무것도 안 드세요? 물 말곤? 물, 커피, 뭐 과일 조금, 뭐 요거트 이런 것도 드시는 건 없어요? 고민되는 고민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그 얘기를 하세요. 나 아침 안 먹는데요? 공복이세요? 그럼 뭐라 그러시냐면, 아니요, 뭐 조금만 하면 고구마 하나 먹고 사과 한 조각 먹고 뭐 사과 1개 정도 먹나? 다 훌륭한 한 끼예요.
그러니까 다이어트의 제일 핵심은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뭘 먹는지 인지하는 것부터가 핵심입니다. 남자분들 다이어트 할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냐면 음료수 드세요 물어보거든요. 그럼 다 얘기해요. 뭐 콜라 3잔, 뭐 콜라 2리터 뭐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근데 제일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분으로 당분을 섭취하는 게 제일 안 좋습니다. 그래서 과일 주스, 라떼, 무슨 스무디. 안 먹어요. 환자분들 그 얘기도 해요. 커피 한 잔 먹는데요. 커피가 무슨 커피인데요? 그럼 스무디요 이러시거든요. 기절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그런 게 일단 조절이 돼야 됩니다. 커피는 근데 아메리카노는 괜찮아요. 아메리카노는 괜찮은데 아메리카노에 설탕 넣은 건 안 돼요. 안 나요. 아메리카노에 다행이네요. 시럽 넣은 것도 안 되고요. 그런 것들은 안 된다고 보셔야 되고요. 근데 듣다 보니까 좀 고민이 생기는데 그럼 저한테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제가 양이 많지도 않은 것 같고 뭐 특별히 살이 막 찔 만한 걸 많이 먹지도 않고 그럼 전 살 빼기 어려운 거 아닌가요? 그 경우는 뭘 먹는지를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지금 얘기하는 맞아? 것처럼. 네. 그런 것들처럼 이제 얘기를 하면 다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세 끼를 드시라 그러는 건 뭐냐면 아침, 점심, 저녁을 드시라는 얘기고요. 만약에 과자를 먹고 싶잖아요. 그리고 과자에다 전 라떼를 먹는데요. 과자에다 쿠키를 먹는데요. 그러시면 그걸 점심으로 드시면 됩니다. 끼니를 꼭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어요. 저는 꼭 라떼를 먹어야 됩니다, 원장님. 저는 케이크를 안 먹으면 죽어요. 그러시는 분들은 무조건 드시면 되세요. 대신 그게 끼니기만 하면 돼요. 근데 밥을 먹은 다음에 저는 케이크를 먹어야 되는데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밥배를 닫아야 되는군요. 예. 케이크 배 그러니까 채우려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세 끼를 드시면 되세요. 그리고 예를 들어 저녁에 오늘 밤에 우리 남편이랑 나는 치킨을 먹기로 했는데 치킨 드시면 되세요. 야식으로. 그럼 뭘 안 먹으면 되죠? 저녁을 안 먹으면 돼요. 그리고 점심이랑 뭐 사이에 공복만 유지되면 됩니다.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치킨 드셔야 된다 그랬는데 다이어트 하면서 치킨 안 먹고 어떻게 살아요?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여기서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원장님 저는 오이 다이어트를 할 겁니다. 당근 다이어트를 할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사람. 원푸드. 원푸드 다이어트예요. 뭐 무슨 식단 관리를 할 거예요. 저는 닭 가슴살만 먹어요. 이건 왜 권하지 않냐면 다이어트를 저희가 3개월 정도 권하게 되는데 다이어트를 하는 동안요. 그런 식으로 빼면요. 그러고 나서 폭발적으로 늘어요, 식욕이. 계속 먹고 싶어요. 그리고 칼로리를 가지고 조절하려 들려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코끼리는 풀만 먹죠. 근데 체중 유지가 된다는 건 그걸로 배를 채우기 시작하면 위장이 줄질 않습니다. 위장이 줄지 않으면 여기서 먹고 싶은 걸 바꾸는 순간에 폭발해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 먹던 식단은 그대로 두고 거기서 조절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건강에 관련된 의문이 또 생기는데 양을 네. 줄이는 게 된다면 양만 줄이면 된다면 사실 치킨과 야채 샐러드 중에 몸에 좀 더 건강한 음식은 야채 샐러드잖아요. 그렇죠. 근데 치킨을 조금 먹어도 된다고 하면은 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땐 건강하진 않겠나요? 평소 식단이 그 모양이라고 고쳐드려요. 저희 젊은 환자분들 중에서 뭐 삼시세끼 스팸 밥만 먹는 분들은 제가 고쳐드렸거든요. 고쳐야 된다 그래서. 근데 그게 못 고치면 들리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치킨 한 조각씩 세 끼를 먹어요. 한 조각 먹으면 살이 빠질까요, 찔까요? 그것만? 네. 빠져요.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하루에 새우깡을 한 봉지만 먹을 거예요. 살이 빠져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음식의 종류는 한 개도 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단 양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많이 안 드신다고 얘기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과자 뜯으면 다 드세요? 아니면 다시 딱 덜어서 먹고 다시 드세요? 저도 다 먹죠. 다 먹죠. 이런 것들이 되게 누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누적이 돼서 뭐 알게 모르게 먹는 것들을 다 찾아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봐서 내가 알게 모르게 먹는 건 다 제하고 그 다음에 끼니 때 정상적으로 먹기만 하면 살은 안 찌고요. 자, 식사를 하실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처음에 식사할 때 배고프다는 느낌 있으십니까?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죠. 없을 때도 있죠.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어디선가 에너지가 과잉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체중을 유지한다는 개념은요. 때가 되면 배고프고 밥 먹으면 배부르고 때가 되면 다시 배고프고 이게 반복이 돼야 되는데 요새 사람들이 은근히 보면 뭐가 있냐면 배고프다는 느낌이 없어요. 때가 돼서 먹어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과잉이에요. 몸에서는 필요 없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항상 배고픈 게 정상이고요. 자, 그럼 보세요. 자기 전에 약간 배고파야 될까요? 배불러야 될까요? 배불러야 잠이 오지 않나요? 아니, 약간 배고픈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살을 뺀다는 얘기는 배가 고플 때 몸에서 에너지를 소비하기 때문에 배고픈 느낌이 계속 있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환자가 이제 식사를 시작하실 때 배고픈 느낌이 납니다 하신 다음에 먹다 보면 무슨 느낌이 나냐면요. 맛이 별로 없어 이 느낌이 와요. 그죠?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어느 순간에 맛이 좀 없다가요. 거기서 좀 더 먹으면 배부르다 느끼고요.
거기서 무시하잖아요. 터질 것 같다 이렇게 돼요. 터질 것 같다. 그리고 나서 후회하죠. 아, 그만 먹을 걸 하지만 실제로 어디서 멈추냐면 다이어트 할 때는 배부르다 직전에 멈추면 됩니다. 그러니까 음식이 맛이 없네. 여기서 좀 더 먹고 멈추면 되고요. 외식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절반 먹으면 대부분 다 배불러요. 이게 외식의 양이 생각보다 작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반 먹으면 배부르기 때문에 절반에서 무조건 멈추시면 되고 다이어트라는 동안은 외식을 할 경우에는 3분의 1이나 40% 그리고 집밥 기준으로는 절반이나 3분의 2 정도 복용하시면서 가면 됩니다. 그 정도 가면 되고 우리가 지금 산후에 아까 얘기하셨지만 여자들은 나이가 들면서 대사소모가 급격히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먹고 있어도 찌는 느낌이 있고요. 네, 네, 맞아요. 육아가 굉장히 힘든 거는 맞지만 육아가 힘든 거와 운동하는 건 살짝 다르기 때문에 힘들지만 에너지 소비가 적을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애를 안고 있는 게 힘이 든 거지 이게 칼로리를 많이 소모하는 게 아니라서 아는 그렇기 나이도 때문에 아니라서. 그렇기 때문에 힘들기만 한 거지 실제로 살이 빠지는 행동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움직이시는 게 스트레스로 좋아요. 그냥 먹는 건 거. 그렇죠. 스트레스로 보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조심하시면 되고 이 새끼만 잘 지키시면 사실은 다이어트 얘기는 다 끝난 거 셈입니다. 술 드세요. 조금 아주 조금. 아주 조금. 깡술은 괜찮습니다. 다이어트 하시는 동안. 깡술은 살이 안 쪄요. 과자 먹으려고 술 먹으면요? 그게 안 찌죠. 그렇기 때문에 깡술을 드실 거면 그나마 괜찮습니다. 깡술로 먹으면 그 누구도 그렇게 술을 많이 먹을 수 없어요. 조금 먹다 보면 지겨워서 못 먹죠. 과자도 드셔도 돼요. 아까 말한 대로 식기니 대신 드셔도 되고 죽어도 못 참겠으면 드셔도 되는데 과자를 딱 덜어서 종이컵에 요만큼 넣고요. 포장해서 다시 넣어요. 먹어요. 종이컵이요? 네. 그리고 도저히 안 되겠으면 다시 꺼내서 또 조금 덜고요. 다시 포장해서 또 넣습니다. 이 귀찮은 짓을 반복할 수 있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드세요. 근데 대부분은요. 뇌에서 필요한 거는 요만큼이에요. 먹고 나면 됐어. 안 먹어도 될 것 같네. 라는 느낌이 들 거고요. 한약도 그걸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겁니다. 그렇기 약을 때문에 먹죠. 한약을 먹고 이의 잔소리를 듣고 스타트를 해보면 포장해서 넣은 다음에 먹으면 됐네 라는 느낌이 드시면서 내려놓으면 과자를 먹으면서 살 뺄 수가 있고요. 초콜릿도 드셔도 되지만 초콜릿도 딱 꺼냈으면 한 조각 딱 먹는 겁니다. 한 조각. 그거를 초콜릿 첩첩첩 이런 밥이 되는 거고요. 한 조각 이러면 괜찮아요. 과일도 먹잖아요. 대부분의 애기 엄마들이 어려운 것들이 뭐냐면 과일에 굉장히 관대합니다. 과일은 관대하지 않아요. 절대로. 과일은 많이 드시면 다 살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식당에서 나오는 조금 나오는 거 있죠? 한 조각. 그게 실제로 후식량입니다. 이거를 갖다가 후식이니까 얘들아 짭 이러면은 딸기만큼. 안 돼요. 그렇게 되면 무조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조심하셔야 되고 한약을 먹으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약을 15일 단위로 처방을 해드리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을 겁니다. 중간에 특이사항들이 있으면 카톡으로 말씀 주시거나 전화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 계속 조절을 해놓을 거고요. 그 15일 먹고 중간에 있으면 약 바꿔주시면 약을 계속 조절을 해드릴 겁니다. 네, 저희가 뭐 한 가지 약을 뭐 다려놨다가 가져가십시오 이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조절을 해드릴 겁니다. 수면에 문제가 있는지 뭐 변비가 걸리는지 설사를 하는지 뭐 살이 너무 안 빠지는지까지 해서 쭉쭉쭉 봐드리게 될 거고요. 기본적으로 음주는 많이 드시게 되면은 탈수와 부종을 반복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2번 정도 과음을 해버리게 되면은 칼로리도 칼로리지만 살이 안 빠집니다. 부종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 기간에는 술을 줄이면 줄일수록 좋고요. 다이어트가 끝난 뒤에는 일주일에 2번 정도 술 드셔도 살 안 찝니다. 도로.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아무 문제 없다고 보시면 되고 맵고 짜고 달고도 드셔도 문제 없어요. 다만 걔들이 부종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고요. 맵고 짜고 달고 술 같은 것들은 포만감을 느끼는 것들을 잘 못 느끼게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시면은 덜 드실수록 좋은 거지 살 빠지는데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매일 떡볶이 뭐 5조각씩 해가지고 3끼 먹으면 그것도 살 빠질 거 아닙니까? 그죠? 맵고 짠 거는 큰 죄가 없습니다. 실제로는 부종을 유발할 뿐이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요 연령대에 30대 중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달에 5% 정도 빼드릴 겁니다. 58kg 기준일 때는 2.5kg 정도에서 2.3kg 정도 한 달에 빠지게 될 거고요. 네, 그렇게 해서 3개월 하면 목표 체중이 8에서 한 9kg 정도가 빠질 수가 있겠죠. 8kg까지 빠지려면 대신에 잘 따라오셔야 되고 중간에 모르겠다 손 놔버리는 일이 있으면 조금 더 길어질 수는 있겠죠. 다이어트의 제일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또 한 가지 환자분들이 꼭 여쭤보시는 게 나 아침 안 먹는데 한약 먹어야 돼? 아침 안 드셔도 약은 드셔야 됩니다. 아까 말한 대로 약이 지방을 분해시켜주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 체내에 계속 혈중 농도가 유지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은 가능하면 꼭 챙겨 드시는 게 맞고요. 속쓰림이 있을 수 있어요. 뭐냐? 약을 먹었더니 배가 너무 안 고픈 거예요. 그런데 속이 쓰리면 약은 밥 드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장이 손상되기 때문에 그 경우는 속이 쓰립니다. 그럼 밥을 드셔야 돼요. 조금만.
조금만이라도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우리는 꿈을 많이 꾸기 때문에 야식은 끊는 게 좋고요. 꿈을 꾸고 야식을 많이 먹으면 역류성 식도염에 걸릴 수 있고, 역류성 식도염의 경우에는 사실은 30대 중반쯤부터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식은 꼭 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수면 3시간 전부터는 드시지 마시고요. 마지막에 저희가 써놓은 게 이게 뭐냐면, 다이어트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라고 써놨거든요. 다이어트는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일상생활에 적응하는 과정입니다. 50kg인 애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보는 과정이 내가 가는 체득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3개월이 살이 빼는 데 필요한 시간이기도 하지만 습관이 드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습관이 들고 나면 환자분은 50kg인 애들처럼 행동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58kg면 58kg인 애들처럼 행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만약에 100kg다 그러면 100kg인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습관이 드는 거를 저희가 같이 교육을 해나가고, 그 과정에서 생으로 들이박으면 너무 힘드니까 한약을 통해서 좀 배가 덜 고플 수 있게 습관을 유지하는데 힘들지, 고통스럽지 않게, 그리고 그게 그마저도 고통스러울 때 포기할지 모르니까 제가 도와드리는 거니까요. 그 부분들을 같이 하면서 가면 됩니다. 마지막 단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다이어트엔 예습은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약이 아마 오늘 안 나올 거예요. 저희가 조제를 해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약이 밀려 있으면 모레 나올 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밤은 신나는 과자 파티를 해야지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이어트를 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약이 있든 없든 오늘부터 조심을 하려고 노력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밥을 많이 먹어야 되는 일이 있으면 어떡하죠? 친구분들 중에 되게 마른 친구분 있죠? 마른 애들? 네, 있죠. 있죠. 그 친구들 무슨 날이라고 많이 먹던가요? 아니, 많이 그렇지 않아요. 시키기만 하죠. 많이 시키죠. 왜냐하면 조금씩 다 맛을 보고 싶은 거거든요. 조금씩 그리고 먹더라고요. 나머지 많이 먹는 건 너네 먹어라고 선물해 주는 거거든요. 맞아. 음식은 맛을 보고 찰 때까지 먹는 거지 배 터지려고 먹는 게 아닙니다. 그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엄마 생일이에요. 뭐 어버이날이에요. 그거는 어버이의 날이지 많이 먹는 날이 아니에요. 그죠? 그거는 내 마음일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랑 같이 가서 많이 시키고 조금만 드시고 다 주세요. 주면 좋은 일이죠. 절대로 돈 아까우시면 안 됩니다. 음식에. 한약도 돈 들어가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쵸. 이 돈을 생각하시고 그거에 대한 건 좀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환자분들 다이어트 다 끝나고 나서 요요 때문에 오시는 분들 많지 않아요. 오긴 오죠, 가끔씩.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지냅니다. 그래서 걱정 마시고 잘 따라오시면 되고요. 특별히 다른 거 궁금하신 거 없으시죠? 네, 다 물어본 것 같아요. 좋아요. 저희가 뭐 당뇨가 있거나 혈압이 있으면 또 설명을 드릴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괜찮습니다. 저희 뭐 다른 통증도 없고, 이제 산후에 대한 스트레스들 있을 때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폭식을 하거나 그럴 때는요, 잠자는 시간을 늘리는 게 괜찮습니다. 실제로는요. 수면 시간이 늘면 스트레스에 대한 호르몬도 많이 잘 분비가 되고요. 그리고 포만감을 느끼는 호르몬이 수면 시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많이 주무실수록 좋습니다. 제가 출산한 지 3년이 지났는데 네. 그렇게 그러니까 그게 더 살 빼기 더 어렵거나 이렇게 되는 그런 건 없나요? 살이 고착화가 되어서 빼기가 더 어렵다더라고요.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대사가 떨어져 있는 건 맞고요. 빠지면 빠지는 대로 빠집니다. 내가 안 먹었는데 산후라서 덜 빠지고 이런 건 없습니다. 안 먹으면 만큼 빠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 먹으면 살 빼는 방법은 없으니까요. 그거에 대한 인식은 명확히 하고 가셔야 됩니다. 해서 중간에 여기서 설명 부족했던 것들이 있으면 카톡 주세요. 그거에 대해서 계속 설명드리면서 가겠습니다. 네. 체중은 내일 아침부터 체크해 드릴 거니까 오늘 인바디 결과랑 내일 아침 체중이랑 너무 차이 나지 않게 잘하고 보겠습니다. 인바디는 얼마 만에 한 번씩 체크를 하러 오면 되나요? 별일 없으면 2주마다 해드릴 겁니다. 약 새로 나갈 때마다 맥 확인하고 그리고 뭐 문진해가지고 필요한 내용들 확인해서 그렇게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잘 보셨죠? 저희가 오늘 출산 후에 체중이 증가하신 환자분에 대해서 상담을 했고요. 이런 프로세스로 저희들이 상담을 해드리고 이 과정에 맞춰서 약을 조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약을 조절해서 나가는 거는 아주 젊은 나이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사실 약 조절 없이 나가실 수도 있고 뭐 저렴한 비용에서 복용하셔도 괜찮지만요. 사실은 살을 빼기 위한 이유가 내 몸을 위해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저렴하고 너무 이렇게 확 급하게 빼는 것들은 몸을 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몸을 소중히 생각한다고 하면 적절한 시간에 맞춰서 적절한 단계로 한 달에 5% 정도, 3% 정도 빼는 것들을 굉장히 저희가 통계를 통해서 혹은 경험적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그 수치거든요. 그 수치에 맞게 빼놓으면 대부분 요요도 없이 뭐 피부가 굉장히 나빠진다거나 뭐 어디 문제가 생기는 거 없이 잘 좋아지게 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하시면서 어려우신 게 있으면 뭐 이렇게 질문 남겨주셔도 괜찮고요.
기회가 되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만나요. 안녕.